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25가지 정도 됩니다. 원가를 한없이 지속적으로 낮춰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KR 컨설팅 이강락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이야기는 원가는 지속적으로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테마입니다. 제가 업체를 컨설팅하는 과정 속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서요, 신차가 생산이 되면서 신규 생산 라인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장에서는 용접 자동화 기계를 한 17대 정도 설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 생산 라인에 들어갈 공정수가 많다 보니까 17대 정도를 이제 구매하게 된 거죠. 과연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용접 자동화 기계를 17대 구매하려면 한 대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 게 적합할까요? 라는 가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그 숫자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용접 자동화 기계를 만드는 공장에게, 회사에게 견적 의뢰를 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죠. 물량 효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 대를 산다면 가격이 얼마입니까? 두 대를 사면 얼마일까요? 5대를 사면 어떻게 될까요? 10대를 구매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300대, 500대를 구매하게 된다면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대를 구입한다면 9천만 원이라면 5대를 사게 된다면 7천만 원 내려갈 뿐만 아니라, 그리고 50대를 사게 된다면 4천만 원이 되는데 만약에 100대를 구매하게 된다면 3천만 원이면 가능하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한 대와 100대 차이가 가격이 반 이상 크게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회사에서는 17대라고 했기 때문에 약 20대 정도에 해당하는 가격으로서 이제 내고가 되고 가격이 결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아까 말했던 100대 가격이 매우 싸다는 것을 느끼면서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 공단에 용접 자동화 기계에 소개하는 기술 세미나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개최하게 된 것이죠. 그 주변에 공단에 많은 회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용접 자동화 기기가 얼마나 품질이나 생산성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맨 마지막에 공동 구매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회사가 개별로 한 대씩 또 소량으로 이렇게 구매하게 된다면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대량 구매를 하게 된다면 가격을 매우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공단에 있었던 많은 회사들에게 홍보한 결과 자동 로봇 용접기를, 용접한 로봇을 무려 88대를 동시에 구매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가격을 반 정도로 낮출 수 있었던 것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가격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량 구매와 대량 구매는 단가 차이, 가격 구매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른 생각할 때 5%, 10% 차이 날 것 같아 보면 심지어는 2배, 3배 정도 차이 난다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을 전문용어로 물량 효과라고 말합니다. 물량 효과는 가격과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크게 작동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대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만났을 때 그는 저에게 다음과 질문했습니다. 이번에 신규 업체가요, 저희 회사에 거래하겠다고 견적 의뢰가 왔는데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저희가 현재 구매하고 있는 가격의 반 가격으로 이렇게 제안이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격을 그동안에 잘못 준 건가요? 아니면 이 업체가 우리하고 꼭 거래하고 싶어서 덤핑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 거래 좀 이상한데 이거 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말 듣고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한 업체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기존 거래하는 업체는요, 절삭 가공이라고 해가지고 절삭에서 쇠를 가지고 깎아서 물건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금 제안했던 그 공장을 갔더니 소성 가공이라고 해가지고 찌금 프레스랄지 단조 프레스 이런 기계를 갖고 꽝꽝꽝 찍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공법이 달라요. 재료비의 소요가 다릅니다. 달면 원가 차이가 반으로 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공법 차이죠. 제품은 똑같아요. 이게 바로 메이커 조건입니다. 그것을 전문용어로는 소싱이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 사는가, 어느 업체에서 구매하는가에 따라서 원가 구조가 달라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동일한 물건이거든요. 그 동일한 물건을 A사의 견적을 의뢰하고 B사의 견적을 의뢰하고 보면 A사와 B사의 원가 구조, 비용 구조가 같지 않다는 겁니다.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될까요? 동일한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는 매우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글로벌 소싱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세계에서 이 물건을 가장 싸고 좋게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무엇인가 찾는 노력이 원가에 있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대체재질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고 있어요.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면서 재질은 뭐 달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유사 재질 참 많잖아요. 비싼 재질인가 하면 기능을 동일하게 하면서 싼 재질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대체 재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몇 가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5가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원가는 어떻게 될까요? 한없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생산성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노력하면요, 생산성 10% 올리는 거 가능합니다. 만약에 어느 회사가요, 한 달에 10% 올리는 개선을 1년 12달에 12번 반복했다고 생각합시다. 아마 연초 대비 연말 되면은 생산성이 2배 가까이 오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누적 효과라요. 작년 대비 올해, 올해 대비 내년 2배씩 좋아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지속적인 개선의 결과로 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쓴 책 중에요, 실전, 원가 반으로 줄이는 법, 이런 책을 쓴 적도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요, 지속적인 개선의 결과로 원가를 한없이 지속적으로 낮춰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원가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원가의 개선은 무한하다. 지속적인 개선은 무한하다. 현재의 상태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회를 찾아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가 절감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과감하게 도전해 볼 것을 특별히 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